동맹보다 인권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인한 민간인 학살을 향해 실망이라 일갈하며 전 세계의 양심을 깨운 이재명 대통령.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진짜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가자지구의 참혹한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이재명 대통령의 용기. 이스라엘 외무부가 홀로코스트 경시라며 발악해도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는 인지상정의 진리로 저들의 뻔뻔함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외교적 계산기나 두드리는 비겁한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국격의 중심에 세운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눈치나 보던 구력외교의 시대를 끝내고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든 그 결연한 의지에 온 국민이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들면 국격도 세계 최고입니다. 정의로운 질책으로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폭거를 잠재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름 돋는 사이다 행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의 또 X 옛날 트위터 요게 또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X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제법 행위 위반 행위를 비판을 했는데요. 처음에 올린 글은 4월 10일.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 3시간 후에 이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시신이었다고 해도 역시 국제법 위반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교부가 그 11일에 굉장히 불쾌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의 학살을 경시한 것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X에 올렸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픕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냈죠. 이후에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그 이스라엘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의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올렸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4월 12일에 또 글을 올렸어요.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를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쭉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타겟이 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요건 이제 과제이다. 약간 야당 내지는 뭐 일부 언론들 아마 좀 저격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 사익을 위해서 지금 국익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지칭을 한 것 같고요. 자, 일단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인권을 준수하고 전쟁 범죄 막아야 된다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뭐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전 관철시켜야 마땅한 일인 건 맞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그것도 가짜 뉴스를 공유해 가면서 이스라엘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는지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동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원칙을 좀 천명한 것 뿐이다.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자는 원칙을 천명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필이면 왜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겠다. 그럼 내가 10분 양보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왜 가짜 뉴스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지금 뉴스가 아니라 2년 전 뉴스를 2년 전 꺼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것도 있고 예? 또 거기에 원래는 그게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은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영상 자체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끔찍한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동 문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동을 한 것으로 그
원래 영상 공유한 영상은 아동에 관한 영상인 것으로 잘못 게재된 영상이거든요. 그 이제 SNS에 그렇게 이제 네, 그거를 올라와 그대로 있으니까. 공유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인 거란 말이에요. 물론 2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뭔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거면 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따져서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도 현찰을 파네? 네. 왜 이렇게 경솔하게 공유를 하죠? 네. 우선 저는 이게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그 영상 관련해서는 ABC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고요. 네. 실제 대통령이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파키스탄인인가요? 이제 팔레스타인인가요? 이제 그분이 올린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종류의 행동이 예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먼저 이제 한 거였고 네. 나중에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사실관계를 밝혔기 뭐 체크를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위나 이 위치에 있고 책임감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국제적으로?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이 공격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많은 그 휴전 협정까지 하고 있는데 레바논 공격하면서 자기 혼자 또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입지 때문에 이런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많은 그 외국의 그 정상들도 이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영국 총리도 그랬고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일본 외무상에서도 성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계속해서 성명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총리도 얘기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느 나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되게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매우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특히 이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애들러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조금 비판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란에게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렇게 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지금 그러니까 통과를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화를 많이 내고 뭐라고 했지만 이란이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되게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게 또 약간의 협상의 고리를 위한 대통령의 또 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란과 그 중동 국가들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이 원유 비축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나라에게 잘해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게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인권을 네. 명분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좀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란이나 실일리를 조금 따지고 싶었고 우리 중동 국가들과의 좀 그렇죠. 관계를 네. 생각한 네. 행보였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야당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특히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등이 이제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비난은 당연히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비난은 적절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쪽에다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우리는 니네 편이야 이렇게 약간 조금 다독거려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리를 좀 따져서 대한민국에서는 한쪽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양쪽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그걸 노린 건 아니겠지만 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외국에 알리면서 전 이게 되게 오히려 역할 분담에서 잘하고 있는 중이다. 거의 뭐 외교 천재 느낌의 네, 말씀 그렇게 생각이 해주신 것 같아서. 들어요. 환상의 네. 팀플레이예요. 네, 그 정도. 아니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저는 뭐 대통령이 SNS 글 쓸 때 네. 그 뭐 트럼프처럼 확 돌아가지고 쓰시고 그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외국 쪽에서도 뭐 해외의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은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도 지금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야 전쟁이 끝나나 보다 이랬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그 다음 날에 바로 때리면서 이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이래 가지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동요 그런 상황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공감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실제로 5월까지 장기화됐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정부가 어떤 지책을 하더라도 결국 같이 공통 분담을 하는 거지 고통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 전에 이 정도 타이밍에 국민들의 마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또 깽판을 치고 있고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폭발시켜서 30-40년 정도는 오래 걸리는 복원에 그걸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라는 타겟도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영상을 저도 이제 뭐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냥 진짜 영상 보다가 쓰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 자체가 아니, 맞아요. 그 어떤- 영상 보면은 천인공노할 뭐 영상이고 전쟁은 전쟁이지만,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영상 공유할 때 나중에 추후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바로잡을 여지 없이 신중하게 SNS 이용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경솔했다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 보편적 인권 준수에 대한 진정성. 왜냐하면 불과 지난달 3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때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에 따르면은 사실 당연히 찬성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권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기권해놓고 갑자기 이번에는 SNS에서는 갑자기 보편적 인권을 준수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스탠스가 좀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국익 관점에서 대이란 어떤 협상의 근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근시안적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역봉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란한테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상하기 위해서 어떤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자칫 트럼프가 미국이 그쪽을 또 봉쇄하면 그쪽은 또 안 열리는 이란 쪽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안 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제 정세에서 어느 한쪽 편을 쉽게 들거나 그쪽에 개입했다가는 네. 또 괜히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만약에 미국이 뭐 봉쇄를 할 수도 없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예를 들면 한국은 지나가지 마, 한국은 못 그럴 가게 리는 내가 하겠어. 없다. 그렇게 할 리는 없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리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예, 실리주의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든 뭐 이런 데 있어서도 CC도 있고. 굳이 우리나라가 손해 볼 일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이 X도 만약에 전략적인 접근에서 올린 거라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원유 수급이든 그럼요. 얻을 수 있는 게 더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걸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이면 정말 이 영상에 너무 분노를 좀 아마 해서 충격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튼 우리 류지아 변호사는 조금 이거는 이 측면에서는 좀 경솔했다는 네, 뭐 실용 외교의 말씀이신 것 대명사라고 같고요. 불리던 이재명 네. 대통령답지 않았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쩌면 두수 세수 앞을 더 내다봤을 가능성이 좀 그럼요. 있다라고 본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야당은 요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이 비판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꼭 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는 잘 설득력이 없어 보여가지고 왜 북한 2600만 인권에는 북한 인권에 입을 다무냐? 침묵하냐? 이건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생전 처음 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 정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나면 보기 힘들 것 같은 현직 대통령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직접적인 SNS 소통. 좋은 얘기로 이제 소통이고요. 좀 격한 소통. 좀 센 소통. 키베. 네, 키베. 정말 쉽지 않은 대통령이 외국의 외무부와 직접 키베를 뜨는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 공식 계정이랑 키베를 떴는데 짚어볼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만 아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일이라는 점. 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외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이걸 잘했냐 못했냐, 외교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적벽 썰전에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요. 다만 동남풍에서 짚어보고 싶었던 거는 좀 다른 각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사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한국 대통령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뭐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수 있냐? 이 선을 한번 건드려본 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렇게까지 국제적으로 스케일이 커질 사건이 아니었는데 스케일을 오히려 키운 건 이스라엘 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식 계정이 물론 선빵은 우리 대통령이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외무부 트위터 계정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네 사정이나 한번 돌아봐라. 되돌아봐라. 스스로, 야, 한번 너 양심을 걸고 네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우리 대통령의 그 발언 수위도 외교 문법상으로는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우리는 대통령인데 근데 쟤네는 외무부의 트위터입니다. 그 트럼프가 자기 SNS에 쓰는 거에 무슨 외교적 선이 있습니까? 이게 뉴 스탠다드 아니에요? 선 없다. 네. 선 없는 거죠. 네. 미친놈들 호르모르지 알아. 막 이러는데 초토화시킨다. 이씨.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선 없음이랑 그 트럼프의 선 없음은 상수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선 없이 깽판 치는 게 하루 이틀이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외무부 계정의 그 어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야 우리가 깽판 친 게 하루 이틀이야? 갑자기 왜 이래? 니네 뭔데 껴들어? 원래 니네 껴드는 애들 아니잖아. 갑자기 왜 껴들어? 잠깐 요런 느낌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야 니네가 뭐 프랑스쯤 돼? 뭐 니네가 뭐 마크롱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니네가 뭐 스페인 정도 돼? 그냥 뭐 니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나토냐? 얘기를 너 나토냐? 그렇지 그렇지. 너 나토냐? 야 너 그쯤 돼? 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도 그 급은 됩니다. 우리도 그 급은 돼요. 그렇지. 이 수출입 현황 봐봐. 글로벌 탑 10입니다. 그리고 뭐 국력으로 따지면 뭐 군사력? 우리도 그쯤 됩니다. 굳이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됐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뭐 대통령의 뭐 첫 번째 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됐다 안 됐다 뭐 표현이 어땠다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본질적인 거는 뭐냐? 이름이 이런 거죠 이제. 자 동아일보도 최고 빌런으로 떠오른 네타냐후.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저 새끼 미쳤다. 저거 정상 아니다. 근데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비판을 하면 외교적으로 참사가 벌어지느냐? 우리나라가 외교 참사냐? 당장 그 이스라엘 외무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 트위터에서 어제 이런 조롱이 올라왔습니다. 자, 너는 오이보다 못하다. 자, 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트윗을 인용을 하면서 이 새끼의 트윗보다 내가 좋아요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좋아요가 몰려서 6만 개가 2시간 만에 모였습니다. 자, 이런 세상입니다. 저가 트위터계의 김선태 씨네. 홍보의 왕이네. 오이한테도 집니다. 네타냐후는 요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때립니다. 일본도. 유럽 주요 국가에 이어서 일본도 반인도주의적인 행태는 일본 외무부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한미동맹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야 미국이 제 친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나토는 군사동맹 아닙니까? 나토도 일본이랑 미국이랑 군사동맹이에요. 나토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우리의 위치를 이제 똑바로 알자. 우리도 그쯤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명저가 있습니다. 제가 썼던 이 빌드업이 뭐 거의 기가 막히네. 깜짝 순간 뭐지 저건? 추월의 시대. 깜짝 놀랐네. 친구들이랑 같이 썼던 추월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익과 인류의 보편 가치가 부합될 때 할 말 할 수 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5위의 중심 국가다라는 얘기 대통령이 뭐 어디 자리만 있으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주구장창 이제 이런 얘기만 했었던 존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준석 본인입니다. 근데 싹 말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에 충돌하면 안 돼. 우리 국익에 도움 안 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만 요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윤석열 아저씨가 3년 내내 얘기하던 게 이른바 가치 외교. 우리도 이제 연대할 수 있다. 국제적인 연대가 가능한 나라다. 가치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거 받아가지고 광 팔고 다니던 게 누구냐? 이준석 본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갔었죠. 2022년 6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가가지고 저거 단독 드리블이거든요. 대통령이랑도 협의 안 하고 단독 드리블로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저 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영웅
나의 영웅 젤렌스키와의 한 컷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보시면 맨 왼쪽에 익숙한 얼굴이 자 허은하 당시 수석 대변인 열심히 같이 다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비서관이 되셨지만 네, 지금은 이제 함께 할 수 없죠. 없는 사이네요. 네. 네. 저 사진만 올렸느냐? 아닙니다. 자,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제 폭격당한 현장에 가가지고 슬라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뭔 얘기했냐?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내 자유라는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통을 했다. 가치 외교죠. 외교를 가면 자유, 프리덤으로 다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내에서는 그 당시 국민의힘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당 대표가. 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행 자기 정치라면 이거 문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육모방맹이 싸움이 나왔죠 저때.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오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어떻게 했느냐? 모가지를 쳐버렸습니다. 내가 간다. 딱 1년 뒤에 자 보시면 사진이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아니요? 왜냐하면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같은 데에 가서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요. 네가 허은하랑 갔어? 그러면 나는 우리 저 집사람이랑 간다. 건희. 요 느낌으로. 예, 요렇게 건이랑 갔고 구도 똑같죠. 구도 똑같은 사진 또 있습니다. 요렇게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야. 내가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가기 전에 네가 먼저 가. 그래서 모가지를 날리고 새치기 한 놈을 날리고 내가 간다. 광 팔고 사진 찍고 겸사겸사 뭐 삼부토건이랑 뭐 좀 하고 주가도 부양하고 요런 느낌. 요게 국익이랑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광팔기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발맞췄던 인물이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짜잔 참을 수 없죠. 한동훈 선생님. 러시아 침략 종료해야 된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지리학이나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 멋있는 거는 혼자 당합니다. 좋네. 그래놓고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죠.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마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엔 남의 문제에 끼어들지 마라. 외국의 보편적 인권 대단히 중요하다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익이 더 중요하다. 왜 그때랑 지금은 얘기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도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끼어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얘기. 요런 느낌. 계속 지금 치고 들어오시네요 지금. 지금 곽상 좀 이게 분발해야 됩니다. 전 지금 성대모사보다 한동훈의 이전 발언과 지금 발언 띄워주셨을 때 제품이 달라진 거 외에는 차이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기자의 선이라는 게 있는 거 거기까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해버린다. 저는 저는 이제 제품이라고만. 뭐냐면 그 가치 외교라는 거 물론 뭐 정체불명의 외교 용어긴 한데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제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보편 가치, 인권 연대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특히 그런 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본인입니다. 자, 홍콩 우산혁명 때 현장에도 갔습니다. 우산혁명 때.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 못할 것이라고 놀렸어요. 너 여당이니까 못하지. 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치가 있는 곳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뭐라고 하느냐? 홍콩 문제,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저 때는 심지어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꽃꽃 외교, 가치 외교, 나는 중국의 싸대기도 날릴 수 있다. 핵심 이익이 나버리고 중국이랑 척지면서도 가치에 연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중앙일보에서 너무 나간 이준석의 입 조용 주댕이 좀 걸자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하지만 가치가 있는 곳에 나는 간다. 그러면서 이제 홍콩 우산혁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홍콩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던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전환길 씨는 우산을 팔기 시작했는데 가치에 연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 진심이었으면 지금도 가야 돼. 홍콩 시민들의 그렇지. 연대하고 우리의 어떤 그 민주적 가치가 홍콩과 공명했다라는 게 자부심을 느꼈으면 지금도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중과 협중에 올라타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만난 세계가 케이팝이지만 미얀마의 저항의 현장에 이제 울려 퍼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아. 그거 우리가 수출할 수 있죠, 말하자면. 한국적 가치에 대한 수출. 엊그제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 집회 때 이런 깃발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이라서 이제 새로 쓰기인데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테니프리 그 왕자님의 청춘을 지키는 모임. 아. 그 오타쿠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와자작 시민의 모임 이런 거. 자 비애를 사랑하는 퀴어 모임. 그리고 이제 게임 그 도검 난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검을 2205년까지 보존하는 모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 묘총 깃발 들고 나갔던 한국 사람들을 보고 배운 겁니다. 뭐 재밌는 어떤 모임 깃발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집회 저항의 상징으로 삼는 거. 우리도 이제 대통령 한 2명쯤 날리니까. 저 원조죠. 그렇죠. 네.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한국적인 어떤 K 민주주의, 아시아를 선도하는 코리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할 만한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뭔가를 자꾸 이제 받는 어떤 그 나라라는 걸 벗어나서 책임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가 됐다. 필요한 연대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좀 대범하게 나가자라는 얘기를 이준석 의원한테 보내면서 자, 괴멸을 부르는 동남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